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PSS는 나올 때가 됐거든요. PSS가 뭐냐? PSS가 뭐죠? 영어로? 예? 예. 예. 파워 시스템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리티가, 안정도인데 스테빌라이저. 안정화시키는 장치. 그래서 뭐냐 그래. 전력 안정화 장치라고 합니다. 전력 개통. 그러니까 여기 파워 시스템을 전력 개통이라고 하거든요. 전력 개통, 이거를 안정화 장치. 이렇게 해서 PSS라고 합니다. 전력 개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뭘 안정화시키느냐. 그래서 이제 그림들이 나오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의에 대한 키워드. 4글자. 생각나시나요? 송남부죠? 저는 이제 송남부자,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절개교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었는데, 송남부자. 이게 뭘까요? 속은. 소국 여자 방식. 나는 흔들린다고 그러죠. 난조. 부는 부재동 현상을 일으켜서 저는 저주파 동요. 그래서 저주파 동요 SSR에서 대책이 PSS가 들어간다. TCSC하고. 요 전 시험에 SSR이 나왔습니다. 서브 싱크로너스 리저너스 해가지고 거기서 대책이 PSS하고 TCAC 이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저주파 동요현상, 이 SSR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저주파 동요가 되면 어떻게 된다? 발전기가 저주파 동요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발산이 뭐죠? 예? 그거는 이제 계통에서 떨어지는 거고, 기계적으로 보셔야죠. 예. 하는 거하고, 하는 거. 소프라노 가면 귀만 아프죠? 네, 하면은 저음이 길게 깔리면서 뭔가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주파수가 동요된다는 건 얘를 아무리 세게 이렇게 해도 이제 세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주파수가 높으려면. 여러 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작죠? 근데 저주파수는 하고 하려면 주파수가 작은 대신 한 번에 밀 때, 그러니까 얘를 10번 돌리는 거하고 100번 돌리는 거, 100번 돌릴 때는 이게 작아서 빨리 돌려야지 된다는 얘기죠. 10번 돌리려면, 이거 작은 걸 10번을 그 안에 돌리려면 아주 천천히 돌리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힘이 많이 가해진다는 얘기죠. 저주파수가 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기계적 편심이 쉬어버립니다. 왜 우리는 60Hz로 돌아야 되는데 얘가 60Hz로 돌고 있는데 뭔가 그 주파수가 작다라는 얘기는요. 주파수가 크다라는 건 이겁니다. 주파수가 작다라는 이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하고 힘이 어떤 게 더 셀까요? 얘가 더 세죠. 얘가 AM이고요. 요가 FM입니다. FM 같은 건 잘 안 터집니다. 얘기죠. AM은 소리는 지직거리도 어디를 가도 잘 터집니다. 왜? 이렇게 피해 다니거든요. AM이라는 건 주파수가 작기 때문에 건물 사이를 이렇게 잘 빠져나갑니다. 얘는 멀리 갑니다. 얘는 멀리 못 가는 대신에 이게 많다 보니까 뭔가 이게 쪼개서 쓰니까 깨끗하죠. 얘는 좀 지저분하게 소리 들리죠. A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파 주파수라는 건 주파수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통신회사가 바로 011입니다. 이게 메가헤르츠대가 아닙니까? 메가헤르츠대요. 얘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기가헤르츠대요. 이게 PCS 해가지고 옛날에 쓰던 019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안 터진다 그래서 보시면 1.8 기가헤르츠, 2.1 기가헤르츠 해가지고 맨날 요거 안 하고 요거 가려고 합니다. 왜? 이게 주파수가 더 작으니까 더 낫거든요. 더 잘 터지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맨날 요 1.8 기가헤르츠 쪽에 A BC를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 안 사고 요거 사려고 계속 둘이 싸웠죠. 맨날 KT하고 LG하고.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런 것들도 이제 이름만 알면 쟤네들이 왜 싸우고 있구나. 그걸 압니다.
그냥 이런 것도 참조를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냥. 왜냐면 이런 전기를 하다 보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도 이렇게 또 보면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접근 방식이 우리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자꾸 이론적으로 저거는 경제에도 있죠. 주식도 올라가는 걸 막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회로 이론을 가지고 이게 뜨는 부분은 뭐 반등하는 부분 뭐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경제 상황을 가지고 그거를 응용해 가지고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뭔가 저항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니까 전류가 작게 흐를 거 아닙니까? 뭔가 소비하고 수요하고 뭐 그런 부분을 막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보시기도 한다는 얘기죠. 성남부조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이렇게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발전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있죠. 터빈이 있는데 터빈이 이렇게 들어와서 얘를 돌려주겠죠. 사실 기계적인 힘. 근데 FBI로 가야 되는데 왼전 오발이니까 오른손이죠. 오른손이니까 FBI. F 힘은 들어오죠. 이게 B 자석만 있으면은 전류가 발생된다. 1번, 2번, 3번인데 힘은 들어왔죠. 지금 1번.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자석만 있으면 된다. 여기다가 자석을 공급해 주는 게 이게 뭐죠? 여기에 계좌죠. 얘가 뭐죠? 전기자죠. 계좌에 전류를 공급해 주는 게 뭐라고요? 계좌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 예? 뭐라고요? 여자기. 이게 엑사이터라고요. 동기전동기는요, 엑사이터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동기로 움직여야 되니까 동기를 하기 위해서. 동기전동기는 동기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동기전동기를 하면 항상 옆에 엑사이터 판넬이 있습니다. 왜? 이 자석이 없으면 전류가 안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동기전동기도 됐다가 동기발전기도 됐다 해야 되니까. 엑사이터가 있습니다. 엑사이터의 전압을 일정하게 고정시켜주기 위한 AVR이 있다는 얘기죠. AVR의 레퍼런스 전압을 받고 여기 계통에 PT를 통해서 전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PT 쪽에서 받은 전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은 레퍼런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되면은 얘가 올려라, 낮춰라면 엑사이터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 AVR 같은 경우는 그 자동 전압 조정 장치입니다. 엑사이터 같은 건 뭡니까? 이걸 출력을 넣고 하는 부분이 옛날 기계식 조속기라고 했죠. 얘는 정기적으로 뭔가 올려주기 위한 부분이고요.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 밸브, 요 힘을 조절해 주는 게 조속기라고 해요. 조속기는 기계적인 부분, 이 자속을 제어하기 하는 부분이 엑사이터인데 뭐라고요? 소궁 여자 방식을 쓰다 보니까 이 여자 방식이 그전에 이렇게 가던 거를 소궁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막 갈 수 있는 부분을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뭐만 생겼다 보니까 출렁출렁 거린다는 얘기죠. 너무 특성이 좋다 보니까. 출렁출렁 거리다 보면 이게 얘가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얘가 또 출렁거리겠죠. 그럼 또 계속 출렁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처럼 그러다 보니까 난조가 일어나더라. 출렁거리는 부분이 막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뭡니까? 정확하게 얘가 올라갔으면 얘가 올라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제동을 마이너스로 하는 부분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까처럼 막 흔들리다 보면 뭐 힘이 생긴다고 그랬죠? 저주파 동요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PSS라는 걸 단다.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그림이 안 나오면 PSS를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럼 얘 입력을 뭘 받느냐? 세 글자. 예? 위상 같은 건 없는데? 영어로 그냥 했죠. FPW. 아유, 저기로 안 될 때는 그냥 영어로 외우시라고요, 제가. F 주파수, P 전력. 주파수가 흔들려도 얘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저주파수 동일하면서요. 난조가 일어나면 출력이 틀려지죠. 그리고 이건 각속도죠. 같이 동기를 유지한다고, 동기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 세 가지를 받아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라도 하나가 틀어지면 뭔가 얘가 벗어나기 위한 징조라는 거죠. 얘들이 특성들이 틀리니까 얘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제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제어해가지고 얘가 너무 빠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여지게 한 겁니다. 왜? 여기서 들어오는 부분은 가감만 해주면 얘가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이쪽에 들어오는 시그널을 조금 줄여주면 얘가 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얘가 보통 요거의 한 10% 정도만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여기 이제 변진증거제라는 게 또 나옵니다. 변진증거제 절개고엽에서 나오는데 키워드를 여기 보시면 송남부저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변진증거제 절개고엽 사서상경을 외우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나오면 PSS가 나오면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답안지를 못 쓰니까. 그러면 인이 뭘까요? 인. 아침에 설명드렸는데 자기, 상호, 작용, 예? 인덕턴스. 집에 가서 자기야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드렸죠. 예? 한번 해보시죠. 반응이 어떤가?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뭐 잘못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 인덕턴스의 영향에 의해 계자건선의 자석의 응답이 자석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이 지연되고 진동에 의해서 동적 작용력이 작용하여 불감대 영역에 부재동 현상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읽어서 딱 쓰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변진증거제. 이 PSS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딱 봤더니 PSS 그냥 조그만한 그냥 PC처럼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이걸 다 모델링 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발전소에 가서 이거 설치해가지고 테스트도 해봤었는데, 예?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다 그죠, 그죠? 이게 뭐냐? 얘가 변진증거제라고 외운 겁니다. 변진증거제. 예. 변환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진지상. 변환기가 필요하고, 예? 증폭장치가 필요하고, 신호를 제거하고, 신호 제거, 신호를 제한하고, 예. 아까처럼 이게 제한하는 부분이 가장 끝에 있습니다. 왜? 여기서 나오는 것도 얘가 커지면 어떡합니까? 똑같이 난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그널을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제한을 해줍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시그널은 없애줘야 되겠죠.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건 뭡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줘야지 여기서 뭔가 변환을 해줄 테니까 변환장치. 그거를 적절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TS분의 K 해가지고 요거는 라플라스 변환을 한 거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한 입력하고 출력하고 나가는 부분이 회로 방정식으로 되는 거죠. 선형 또는 비선형 방정식이 나오겠죠. 1차가 나올 수도 있고 2차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선형은 1, 비선형은 2, 이렇게 해도 외우라고 했었죠. 전력조리에서.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냥.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증폭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시그널로 증폭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쓸데없는 게 많이 있으니까 어떡하나. 돋보기로 보죠? 얘도 이제 키워놓고 거기서 쓸데없는 걸 빼버리는 겁니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출력이 나가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이 3가지 시그널 중에서 어떤 값들을 정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뭐 부분이 들어오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정도의 힘이 들어왔을 때는 얘를 어떻게 되어야 한다. 왜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수렴을 해야 되는데 수렴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크기가 얼마 했을 때는 얼마 정도에서 잘라주면 얘가 빨리 수렴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늦어지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발산을 해버리죠. 그게 안정도에서 뭐였습니까? 단단법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단단법의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됐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0.6초가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이 그림이 단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런 그림들이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정도에 관련된 부분을 할 때, 요 발전기의 안정성을 보고자 할 때 나오는 것들이 엑사이터, AVR, PSS, 요게 지금 안정도 계산할 때 반드시 봐야지만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석사들의 안정도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과도 안정도,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제어가 되느냐, 그죠?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발전기를 분해한 부분이 뭐라고요, 아까? D축하고 Q축으로 분해하는 부분이 파크에 의한 이분작용법에 의해서, 파크 변환에 의해서 하고, 그런 이론적인 걸 가지고 얘를 다 모델링을 해야지만 됩니다. 왜? 실제로 이거를 모델링을 하지 않고는 실제로 달고 있는 건데 뭘 갖다 붙였는데 얘가 터져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각각을 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파라미터를 이렇게 조정해서 여기다 어떤 장비를 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다 한다면 그게 이상이 없으면 그 모델링한 제품을 갖다가 현장에다 설치를 하거나 모델링한 제품, 이걸 축약해서 등가에
만든 모델에다 갖다 적용을 해가지고 좀 시뮬레이션 하다가 어떤 특이한 현상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게 파일로트 설비들 아닙니까? 파일로트 설비들. 우리도 뭐 만들 때 큰 공장을 한 번에 만드나요?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운전 해가면서 뭔가 트러블 나고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그걸 개선해가지고 그 모델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수차에 뭡니까? 무구속속도부터 해가지고 비속도 해가지고 뭔가 1m에서 1km를 뭐 발생시킨데 필요한 힘 해가지고 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전부 다. 선로 전압 강화는 뭐 그냥 강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이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빨리 바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분이 안 오시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니 한 분이라도 대답하면 아예 그분에 맞춰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대를 위해서 일단 합격자가 나와야 되니까 한 사람이 되면 이제 거기 맞춰서 가는데 아까 좀 늦게 오시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건 뭐지 하다 보니까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했던 게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 부분에 맞춰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를 가져가더라도 일단은 이번 시간에 가져가야지 되죠. 제가 혼자서 앞서 나가면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만 도움이 되죠. 왜? 저는 진도를 뺐거든요. 나중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할 말이 없죠. 다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갔을 때 뭐라도 하나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그게 중요한 거죠. 밥 먹고 갔는데 맛있었다 이런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빨리빨리 먹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눈치 보여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서 집에 가서 배고프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면 자꾸 물어보시고요. 제가 대답을 못해도 다음번에라도 이렇게 좀 대답해 드리려고 저도 할 테니까 그리고 공론화 시키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딱 보고 솔직히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100점짜리를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60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기에 느리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이쪽으로 좀 하십시오.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마감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궁금한 걸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안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29살짜리, 32살짜리, 제가 같이 공부하던 사람 29살짜리도 합격했거든요? 모릅니다. 1년 6개월 공부하고 합격했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옆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쫓아서 하는 거죠. 너 이것만 해. 그것만 했는데 합격하더라 이거죠.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킨 대로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수영장 가면요. 좀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영 좀 배운 남자들 힘이 있으니까 저기 하라고 하면 그대로 안 합니다. 여자들은 물에 잘 뜹니다. 왜? 몸에 지방이 많아가지고 좀 잘 뜹니다. 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데 좋은 건 또 우유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삼겹살 먹을 때 좀 부드럽게 먹고 싶으면 우유에다 담겨 놓으면요. 그게 우유에 있는 칼슘 성분이 그 지방을 좀 분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먹다 보면 이제 건강식을 자꾸 생각하니까 웰빙 좋은 게 좋다고 하나라도 더 많이 알아두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라도 나중에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케이블 종류 3가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뭘 물어보는 걸까요? 케이블 종류 3가지? 예? 예? 뭐라고요? 예? 케이블 종류 3가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걸 딱 전력계통에서 가장 많이 쓰는 케이블 3가지를 설명하시고 이거 예제 문제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죠? 키워드가? 예. 예. OF에 뭐만 붙이면 되죠? 예, POF에. XLPE. 전력계통에서 가장 많이 쓰는 케이블 3가지를 설명하시오. OF, 오일필드 케이블. 거기다 파이프 오일필드 케이블. 이렇게 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케이블 종류 3가지라는 게 또 나오는 게 뭐냐. 송전 용량을 증대하기 위한 케이블 용량을, 이건 케이블 종류라고 했는데 송전 용량 증대 방안에서 가공 송전 순례 증대 방향.
그 다음 지중성전설의 증대 방향 했을 때 나오는 거죠. 거기 앞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케이블 종류 세 가지 하면 이거 지금 전력계통에서 쓰기 위한 케이블밖에 더 있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문제를 보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썼지만 경제급전이 돈하고 관련된 부분 설명드렸었죠. 경제급전. 그럼 앞에 이게 뭐라고요? 앞에? 경제급전. 좀 틀려지는데. 경제급전하면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급전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고, 요걸 이제 좀 다르게 쓰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죠. 경제운용. 하면은. 이게 뭐?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요 전에 시험에서는 그 앞에 숫자만 하나 붙여가지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리면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어렵나요? 한 글자 더 썼습니다. 화력계통의 경제운용. 원자력은 경제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베이스로 깔고 가기 때문에. 네. 경제운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이스로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요관리에서 여기서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뭡니까? 화력계통을 경제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AFC, ELD 뭐 이런 부분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AGC 해가지고 적체직 신경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 경제운용하면 돈하고 관련되니까 뭡니까? 화력계통입니다. 왜? 수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건 요 끝에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력계통 부분을 보는데 이제 경제급전이라는 것도 급전이라는 거는 뭡니까? 전기를 보내주기 위한 거죠. 그게 뭡니까? 경제를 운용하기 위한 부분하고 똑같죠. 그런 컨셉으로 이제 보시라는 얘기죠. 말이 이제 조금 틀려져 버리면 여러분들 헷갈려지는데, 대칭자표법 오늘 오전에 보셨죠? 뭐라고요? 대칭자표법이? 예.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불평은 고장. 일단 대칭자표법은 이제 삼상단락과 같은 평형고장은 수계산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일선지락과 같은 불평형고장은 계산을 하기가 곤란하고 복잡하다. 이걸 대칭자표법이라는 걸 이용하여 대칭성분으로 분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계산값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다. 뭐 틀린 게 있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에 살만 조금씩 붙이는 겁니다. 삼상단락, 일선지락, 뭐 아침에 봤던. 근데 가장 좋은 건 그리면서 여기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으로 분해하여 대칭성분인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으로 분해하여 이제 뭐 그걸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조금씩 말만 더 붙이면 된다고요. 예뻐가 아니라 자기야 오늘은 어디가 자기 옷이 좀 더 예쁜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한국 사람이 그런 게 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국어에는 그런 그 미사여구가 참 많다고 합니다. 외국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아이 가 뭐 예뻐 그러면 예쁜 건데 거기다 뭐 어떤 게 예뻐 어떤 게 예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다라고 하죠. 표현의 방법에. 근데 한국어는 워낙 표현의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어려운 건 인정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부분을 자꾸 써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변전소 설계에 넘어가고요. 송진선로 표시선 보호 방식 설명드렸었죠. 오늘 오전에. 파일럿 개전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일럿 개전 방식. 파일럿이 뭐라고요? 표시선이라고요. 그럼 표시선 보호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거죠. 뭐 표전통방항 해가지고 표시선에 전력선 반송에 통신선 반송에 마이크로파에 광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보호개전. 보호개전 아침에 설명드렸죠. 대충. 보호개전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사고 제거, 사고 확대 방지. 예? 이거는 이제 사고 복구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렇게만. 보호개전기의 목적에서는. 근데 이제 절차상으로는 이렇게 간다라고 설명은 해 주실 수는 있는데, 예? 이건 뭐라고요? 보안유지. 신뢰도 유지. 사고 제거 확대 방지 보안유지 신뢰도 유지. 이거 계속 말해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 보호개전증이 나왔을 때 보호개정의 목적이고 한 줄 써주시라고 그냥.
보호계정기, 디지털 보호계정기가 나오더라도 보호계정기의 목적이 이건데, 보호계정기 종류에는 아날로그가 있고 정지형이 있고 디지털형이 있다. 그 디지털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 디지털 계정기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각각의 특징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라는 얘기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보호계정기에 대해서 알고 진행을 하고 있는구나. 그냥 딸랑 디지털 보호계정기는 전압을 뭐 표본화, 부호화, 양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하고, 아까 얘기한 거하고 어떤 게 더 들릴까요? 기승전결해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이제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아까 그거는 일단 다 쓴 상태에서 거기다 붙여 나갔을 때, 왜? 음식을 일단 만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도 깨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처음부터 깨 넣는다고 이게 맛이 나오나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음식을 만드는 방법 뭡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레시피라고 하죠, 레시피. 그 레시피가 뭡니까? 이런 그 키워드입니다. 그 레시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저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 레시피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내용에 따라서 레시피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써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많이 만들어 가야죠. 그건 뭐니까 많이 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저도 이제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딱 보면 이걸 어떻게 쓸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근데 기본 이렇게 갖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알면 갖다 쓰고 하는데 이게 많이 안 써보다 보니까 이게 써도 제가 써도 채점자가 봤을 때 이렇게 좀 와닿지 않게 쓰나 봅니다. 글씨도 잘 못 쓰고 그림도 제대로 갖다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건 많이 하다 보면 아 요거 몇 줄 내가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죠. 요거 몇 줄 써야 되니까 어떻게 그립죠? 6줄. 예비력, 설공훈, 전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신재생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PN, MP라고 해야죠. MP. 제가 MP라고 하냐면 여기 N형 다이오드가 있고 P형 다이오드가 있고 반사 방지박이 있어서 태양열이 찌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자하고 전공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이렇게 해서 광소자에서 얘가 지금 이온이 막 변화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연료전지, 복합발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태양열하고 틀려집니다. 태양광입니다, 이거는. 광에 의해서. 빛광자죠, 빛. 태양열, 열이죠. 열이면 보일러를 생각하시죠, 열. 태양광,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태양열, 태양광. 좀 헷갈려지죠, 이제 또. 광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반사가 돼가지고 또 집진장치에 열을 광이 반사돼서 여기서 열을 축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예? 열병합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설명을 한다. 열병합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거죠. 그럼 복합발전은 뭔가요? 예? 증기 터빈이 나와야 된다고. 복합발전이 나오면 처음부터 증기 터빈을 이용한 기력 발전 방식 이외에 가스 터빈과 그리고 또 뭐였죠? MHD 발전하고 또 세 번째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써드렸는데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또 뭐가 있다고요? 연료전지. 그 세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만든 게 복합발전이라고요. 근데 이 복합발전은 복합이 돼 있구나 라는 얘기고 복합이 돼 있어서 발전을 한다는 얘기고 열병합은 뭐라고요? 열을 같이 병합이 돼서 발전한다고. 열과 증기를 동시에 발전하기 위한 부분이죠. 열과 증기를 이용하여 전기도 발생하고 나머지 때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열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열 사용 방법에 따라서, 예? 발전 형태에 따라서, 예? 발전 형태, 열 사용 방법. 저는 열발 이렇게 였죠. 증가복디 뭐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예?
위 아니면 아래입니다. 탑 아니면은 바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탑이 뭘까요? 바텀이 뭘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앞에 열이 나왔죠, 열이. 열이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고, 열이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 열이 위에 있고, 얘는 열이 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얘가 뭐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고, 얘가 열이고, 얘는 열을 쓰고 난 부분에 닿은 거를 뭘 가지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그럼 열하고 뭘 발전한다고? 전기를 발생시킨다고요. 얘는 전기를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돌리고 남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열을 발전시키는 거고, 얘를 먼저 열을 돌리고 남은 걸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니까 얘는 전기가 주가 되는 거고요. 얘는 열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열의 위치가 어디냐를 딱 적어주면 되죠. 열은 뭡니까? 증기밖에 안 되죠. 근데 전기를 발생시키면 남은 열을 가지고 하니까 얘는 증기는 좀 떨어지겠지만 이 전기를 많이 발생시키고자 할 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복합발전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은 열 운전이냐 전기 운전이냐가 1, 2, 3, 4, 5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배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체인지 오버를 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발전 형태. 여긴 자료를 내가 만들어 놨나? 있네. 발전 형식. 발전 형식, 형태. 제가 외웠던 것들은 열발, 증가, 복디. 제가 외운 대로, 제 레시피대로 배추복. 열발, 증가, 복디, 배추복, 발소내양지, 한기진병인가? 발소내양지, 한기진병. 일단 이따가 답안지를 보실 때 이거 적어 가시라고요. 왜? 저의 레시피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의 레시피로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발전 형태, 형식, 증가복지, 증기터빈, 예? 가스 발전, 복합 발전, 디젤 발전,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예? 그럼 증기터빈 부분에 대해서 이 배추복을 넣은 겁니다. 배. 증기터빈, 배압, 추기배압, 추기복수. 어렵네. 배압, 추기배압, 추기복수. 이것도 비슷하죠. 주연바하고 주연바 뭐였죠? 정주파수. 그 다음에 정연락선. 근데 연락선이 뒤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 추기가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냥. 그 형태에 맞춰서 외우기 위해서 저는 그냥 배추복을 한 겁니다, 그냥. 내가 외웠던 방식대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또 외울 수가 있으니까. 그 형태를. 배압터빈. 배압터빈은 그러니까 이제 그 보일러에서 나온 부분이 터빈을 돌리고 나면은 그림으로 그리면은 그래서 증기가 바로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복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추기배압은 하나 더 뺐다 이거죠. 뭐 어려웠나요? 여기 지금 보일러고, 보일러에서 나온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난 다음에, 아까 뭐 어차피 전기를 쓸 거 아닙니까? 여기를 전기를 쓰든 여기를 전기를 쓰든, 예? 여기서 열을 빼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든, 여기 나온 부분을 이걸 가지고 열을 쓰든, 여기서 뭐 가든, 이제 그거 보면,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배압, 압력을 뺐다 이거죠? 압력을 분배를 했다. 압력을 뭐라고요? 열과 전기를 해가지고 분배를 했다. 터빈에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쉽게 하면. 추기배압은 하나 더 뺐다. 그럼 추기복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까들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수 같은 경우는, 추기복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요거를 다시, 요거를 이제 공급을 해서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아까 거는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고, 필요한 부분만 여기서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필요한 부분만. 추가라는 얘기죠, 추가. 그렇지 않고 여기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넣어줘야죠, 처음부터. 왜? 들어가는 부분이 다 나가니까. 그래서 걔는 이제 축이라는 개념보다는 다 보내줘야 되는 거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쓰고 남은 부분은. 그러니까 고기 때는 뭡니까? 여기 부분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만 나오겠죠? 증기를. 증기 쓰고 남은 부분이, 왜? 아까 축이배합이라는 건 2개를 뺀 거고, 이쪽으로 갔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유도장애가 뭐죠? 자, 예,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유도장애라는 딱 설명하기 힘드니까. 뭔가 유도돼서 장애를 일으키는데, 그냥, 뭔가 유도돼서 장애를 일으킨다 이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 종류에는,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유도장애가 뭡니까? 그러면 유도장애만 물어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유도를 일으켜서 장애를 일으킨데, 유도장애의 원인에는 뭐가 있고,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 먼저 종류를 보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뭡니까? 유도장애 종류에는, 그런 때는 이제 유도에 일어나서 장애가 일어나는데, 유도장애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유도가 있습니다. 정전유도가 뭐죠? 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크게. 또 다른 분.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유도장애가 어디서 일어나죠? 통신선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상호 정정 용량에 의해 이 3가지 단어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린 겁니다. 이거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디에 일어난다고? 유도장애는 통신 쪽에 유도장애가 일어나는, 아까 잡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전력선 측에 유도장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기가 좀 이게 힘이 있는 놈이 가고 있는데, 아까 전파 같은 건 약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락사고가 난다든가, 전자유도가 바로 지락사고 등에 의한 큰 사고 전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전자유도고요. 고주파유도는 어떤 주파수가 큰 성분에 의해서 유도를 받는 거다. 다 큰 거 아닙니까? 큰 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전유도 같은 경우는 큰 놈인가요? 아니죠. 상호 정전 용량에 일어나는 게, 정전 용량 자체가 작으니까 그런 것은 평상시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상시 때 원래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전 유도는 평상시 때 문제가 되는데, 그 평상시 때 문제가 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 뿐이고요. 전자유도는 평상시 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 정도의 큰 전류가 평상시 때 안 흐르니까. 근데 사고 시 때 큰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사고 시에 대책이 들어가는 거고요. 고주파유도 같은 것도 평상시 때 고주파가 흐르나요? 고주파가 흐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가 작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으니까 보통 정전유도, 전자유도 해놓고 앞에다 정전유도는 보통 상호정정용량 불균형에 의해서, 아까 불균형 좋습니다. 불평형 다 좋다는 얘기죠. 하지만 앞에 나와야 되는 얘기는 빠지고 나서 불평형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불평형도 키워드입니다. 좋은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력선, 알려면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상호 정전 용량의 불평형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정전 유도 전해가 나오는 게 이제 또 뭐가 있죠? 정전 유도 전해, 정전 유도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 상호 정전 용량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뭡니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헷갈리니까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정전 유도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죠? 연가죠. 상호 정전 용량이 불균형하니까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연가를 한 겁니다. 연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제가 얘기를 하려는 의도를 제가 좀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해드렸는데, 이제 정전유도 전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정전유도하고 똑같은 게 이제 있습니다. 바로 6장에 그 수식을 똑같이 갖다 씁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예, 중성점 잔류전압입니다. 똑같은 수식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중성선을 접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게 왜 접지하지 않았을 때 왜 발생하냐 이거죠. 또 똑같습니다. 정전유도처럼 상호정전용 불균형해가지고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그 전압이 걸리니까 그 전압을 없애주려고 어떻게 하냐?
거기서는 중성선을 접지하는 거고, 예? 여기서는 그거를 연가를 시켜주는 거고, 원인은 똑같은데 대치 방법이 틀려지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옛날에 했던 거죠. 왜냐면 지금 어렵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다 배우셨는데 하나하나로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게 그냥 막 이쪽에 왔다가 저쪽에 왔다가 막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얘는 이쪽에 있고 쟤는 이쪽에 있고 여러 번 반복해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5장에 나오니까, 아니 이게 유도장이니까 6장에 나오죠. 중성접집강식과 유도장이니까. 언제 배웠을까요? 작년 한 10월달 정도에 배웠었겠죠. 대략 9월 10월 해가지고 10월달 정도에 배웠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 PSS 같은 전력계통공학 중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또 못 드렸지만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PSS 바로 뭐 박창수 씨 할 때 해드렸죠. 그리고 그 전에 저기 200문제 또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도 해드렸고요. 세 번째입니다. 6개월 안에 세 번째. 그러면 2달에 한 번 정도로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것들 다 저번주에 한 겁니다, 지금. 날수로 따지면 저번주에 다 설명드렸던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반복 학습. 우리 애들 GMB 하면 맨날 하루에 별 2개 얻으려고 계속 듣고 그러더라고요. 예? 반복 학습밖에 없습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그냥 되는 거죠. 요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민성 씨가 안 와가지고, 예? 다른 분들이 빨리 올라가셔야죠. 왜? 자신 있게.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어떻게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성 씨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닌 지 지금 한 1년 전에는 이렇게 못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6개월 전에도 사실 물어보면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그 6개월 동안에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가서 쉬는 시간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